이번 시간에는 인터섹션, 와이어프레임의 서페이스 디자인 세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인터섹션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도록 할게요. 이런 아이콘을 클릭해서 하는데요. 이런 식의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 교차 라인을, 교차하는 선을 생성하는 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까지는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투영했던 거 그 내용이고요. 요건 XY 플레인을 만드는데 XY 플레인이 요 부분이잖아요. 그럼 ZX 플레인에다가 한번 라인을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XY를 위에서 바라보는 플레인이 될 거고요. 그 부분을 교차하는 선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조금 정교한 라인을 이렇게 형성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익스트루드 시켜서 인터섹션을 한번 만들고요. 익스트루드 시킨 게 이렇게 인터섹션이 생기죠. 그럼 교차하는 선이 이렇게 생길 거잖아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 와이어프레임 서페이스를 서로 교차하게 두 개를 만든 상태에서 이 교차선을 추출하는 명령이 이 프로젝션 옆에 있는 인터섹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first element 이게 되겠고 second element는 요게 되겠네요. 요 두 개 사이를 교차하는 선을 요렇게 뽑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요렇게 교차하는 선을 뭘 하나 지우니까요. 아니면 이 부분을 하이드 시킬까요? 툴에 하이드 all surface 하게 되면 라인만 남겠죠. 이렇게 교차선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기능을 인터섹션이라고 한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서클, 코너, 커넥트 서브 툴바인데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좀 내용을 이해하면 좋을 텐데 먼저 서클을 볼게요. 서클은 3차원 원을 생성시킬 때 사용하는 기능이고요. 클릭 시 이런 대화창이 뜨는데요. 센터 앤 라디우스를 이용해서 서클을 만드는 기능이 있습니다. 또는 반만 만들거나 호도 만들 수가 있겠죠. 그 대신에 센터를 선택을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서포트를 선택해 줄 필요가 있겠죠. 네, 그거를 위해서 좀 전에 만들었던 건 지우고요. 이 상태에서 한번 이 서클을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그 센터를 크리에이트를 시켜 볼게요. 센터 포인트를 000에다 하나 크리에이트 시켜서 센터 앤 레디우스 서포트는 이게 XY 플레인으로 먼저 한번 그려볼게요. 그렇게 해서 원 반지름이 20인데 40으로 좀 키워볼게요. 가시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이게 원 반원인데 얘를 정원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거죠. XY 플레인으로 잡을 때는 이렇게 프리뷰가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걸 YZ 플레인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ZX로 바꾸면 그러니까 레퍼런스가 이렇게 중요한 거죠. ZX일 때는 이 방향으로. 네, 이렇게 아까 XY랑 비슷한가요? XY일 때는 이렇게. 네, 이런 차이가 있다 하는 거고 반원을 할 때는 반만 하면 되겠고요. 또는 이게 센터 애들 뭐 기준 서포트가 기준 면이니까 어느 면을 기준으로 해서 이 원을 그을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 내용이 센터 앤 레디우스는 중심선과 기준면 반지름을 반지름을 40으로 좀 전에 넣어줬었죠. 여기서 센터 앤 포인트는 중심점과 원을 지나는 포인트와 기준면이 되겠고요. 투 포인트 앤 레디우스는 두 개의 점과 반경을 선택해 주어야 하는 건데 투 포인트 앤 레디우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센터 앤 레디우스 밑에 센터 앤 포인트가 있고요. 투 포인트 레디우스
일단 센터 앤 포인트는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다면 점을 하나 이렇게 0, 100, 100에다가 여기다 점을 하나 이렇게 해주고 000에도 점을 하나 찍어주고요. 이 상태에서 다시 서클을 클릭해서 센터 앤 레디우스, 센터 앤 포인트를 찍어주게 되면요. 센터를 여기로 줄 수도 있겠고요. 포인트를 여기로 줄 수도 있겠죠. 서포트는요. XY로 할지 XY로 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또는 YZ로 할지 또는 ZX로 할지에 따라서 ZX는 안 나오네요. 예. 이게 곡률이 안 나오면 안 나올 수 있는 거니까요. 네. 요렇게 센터와 포인트를 지나는 그럼 포인트까지 요 거리가 반지름이 되게 해서 원을 그리는 방법이 투 포인트 앤 레디우스가 되는 거고요. 다시 한번 또 그려볼게요. 센터 앤 포인트가 있고 투 포인트 앤 레디우스를 하게 되면 포인트 두 개를 찍어줘야 되는 거죠. 그걸 하기 위해서 포인트를 하나 더 무리하게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150의) 포인트를 하나 찍어 볼게요. 그러면 이 포인트가 또 생겼죠. 이 상태에서 센터 앤 투 포인트 앤 레디우스를 찍어주면 포인트 1과 포인트 2와 그 다음에 레디우스를 100mm로 해서 서포트를 뭐 XY 플레인으로 해준다든지, 그러면 이 투 포인트 사이에 XY 플레인에 해당되는 그것만큼 완성이 되는 거고요. 대신에 이게 서클, 이게 유사의 곡률 때문에 이거 원으로는 요렇게 형성이 되네요. 이런 식으로 원을 그리는 3포인트도 있을 거고 3포인트를 지나는 원을 그릴 수도 있고, 이게 3차원이기 때문에 좀 헷갈립니다. 와이어 프레임의 서페이스 디자인은 되게 어려운 거고, 공대에서는 사실 이 산업 디자인에서 좀 많이 쓰는 기능이기도 하고 이 곡률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렵다는 점을 좀 참고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코너라는 게 있는데, 코너를 위해서 이렇게 선을 두 개를 교차하는 선을 하나 그려 놓도록 해 볼게요. 코너를 위해서는 선을 좀 찍어야 되는데요. XY 플레인 잡고 라인을 하나 그리고요. 이런 식으로 라인을 포인트, 이 차원으로 라인 그리는 게 좀 편한데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게 3차원은 아주 그냥 복잡한 게 아니고, 이 우리 공학 전공 측면에서는 3차원 이 선 그리가 아주 복잡하게 이렇게 그려놓은 상태에서 이 같은 선상이 만들어졌을 때는 안 될까요? 일단 먼저 해보고 안 되면 또 방법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너를 찍어주고요. 엘리먼트, 이게 서로 추출이 이 지금 같은 플레인에서 만들어서 그런데요. 두 가지 방법, 얘를 두 개를 추출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추출이 아마 익스트랙트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어딘가 찾아보면 이거 엑스트라, 얘가 조인이고 힐링이고 유닛 트림이고, 그다음 오퍼레이션에 보통 이런 기능이 있으니까요. 트리밍 하는 거고, 얘가 익스트랙트 하는 기능이네요. 요거랑 요거를 익스트랙트 시키면
얘랑 따로 이렇게 찝을 수가 있는 거죠. 이 익스트랙트 시킨 상태에서 코너를 찍어주고 코너 시키고자 하는 두 개 요소를 엘리먼트 1이랑 엘리먼트 2를 얘가 익스트랙트가 잘 안 됐나요? 얘도 익스트랙트를 좀 시켜볼게요. 이 두 개 다 익스트랙트 시키고 엘리먼트 1이랑 2를 선택해주고 서포트는 뭐 디폴트 플레인을 지가 알아서 이거 두 개가 평행하게 만나는 평면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레디우스를 한 100 정도로 주게 되고요. 그렇게 돼서 두 종류가 나오는데 주황색이 최종적으로 그려지는 라인. 여기서 오케이 하면 요것만 되고요. 오케이 해볼게요. 요것만 이렇게 되는 걸, 이 코너를 잡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여기서 넥스트 솔루션을 하게 되면 얘도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얘만 주황색 넥스트 솔루션 요것만 코너가 되는 거고요. 또 다시 넥스트 솔루션도 있을 수 있잖아요. 얘가 주황색 되면 얘만 이렇게 남는 거죠. 코너를 이게 이 방향으로 코너를 할 수도 있고 이 방향으로 할 수 있고 이 방향으로도 할 수 있고 이 방향으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을 코너를 할지를 선택할 필요가 있겠다는 거죠. 예, 이렇게 세 가지 코너로 나온다 하는 거고, 이건 공률이 안 맞아서 이쪽으로는 안 나오는 것 같거나 아니면 찍는 순서 때문인지는 잘 저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코너로 해서 엘리먼트 1은 얘를 찍어주고요. 엘리먼트 2는 얘를 찍어주고. 그럼 이 공률 때문에 이 세 번째 거는 안 나오네요. 네, 그렇게 하는 것이 코너가 된다. 코너 시키고자 하는 두 개 엘리먼트 요소를 클릭해서 주황색이 최종적으로 그려지는 라인이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커넥트 커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커넥트 커브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 커브를 선을 한 두 개 정도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선 하나 이렇게 그리고요. 또 나와서 여기도 이쪽 선에다가 한번 그어보든지 할게요. 선을 긋지 말고 이 스플라인을 조금 얇게 하나 이렇게 걷습니다. 그리고 이게 빠져나와서 이 두 개의 선이 있으면요, 이게 3차원이기 때문에 이게 되게 서로 교차하기도 하고 복잡한 선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커넥트 커브라는 거를 하나 찾아서 이렇게 첫 번째 커넥트와 퍼스트 커브를 포인트를 찍어주고 커브를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세컨드 포인트를 찍어주고 커브를 찍어주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커브를 잇는데요. 맨 첫 번째 게 커넥트 노멀을 선택했을 때 이렇게 기본적인 방식, 이 노멀이 좀 전에 선택한 게 노멀인데요. 기본적인 방식으로 두 개의 커브 선택과 동시에 해당 곡선을 연기시키고자 하는 포인트를 클릭하면 이렇게 되고요. 여기 리버스 버튼이 있네요. 그럼 리버스는 어느 쪽 어떻게 생성되는지 한번 보세요. 리버스 버튼은 이 방향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네요. 그러면 커브의 모양이 어느 커브를 선택할지를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를 연결하는 탄젠트 모양의 커브를 만들어 준다 하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커브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는 이제 커넥트 커브 이해했으면 이번에는 스플라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스플라인을 하려면 3차원상의 포인트를 이용해서 스플라인을 만드는 거니까요. 포인트를
또 스케치 워크벤치로 들어가서 여러 개를 찍어보고 조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쉬운 게 있나요? 이게 참 카티아가 기능이 워낙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 캐드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능을 많이 알수록 더 그림을 더 도면을 빨리 그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플라인 기능의 경우는 3차원상의 포인트를 이용하여 스플라인 형태의 커브를 만드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포인트 좀 전에 그었고요. 요걸 연결해서 포인트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스플라인을 클릭해 주시고 좀 전에 만들었던 포인트들을 일리가 텐트 이게 죄송합니다. 포인트가 먼저 요 부분이 선택됐기 때문에 요 순서를 맞춰야 네. 같은 플레인상에서 만드니까 이게 곡률이 겹쳐가지고 이게 컴퓨터 계산을 안 하는 것 같아서 이 여러 플랜에서 3차원에서 점을 일일이 찍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디네이트를 주지 말고요. 이 비틴으로 해서 하나만 더 넣어 볼게요. 여기랑 여기 사이에 하나만 더 주세요. 웨이션을 0.5로 하나 주세요. 해가지고 이렇게 찍어 놓은 상태에서 3차원 일류 좌표를 찍어서 포인트를 만들고 점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스플라인을 만드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중에 명령어 중에 close spline이라고 있습니다. 그럼 얘를 서로 닫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close spline이고요. 그 다음에 이 점을 여기서 close spline 하지 말고 점을 add하는 기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add point after 해서 이 부분에 점을 하나 add 했더니 이렇게 좀 돌아가는 것도 볼 수 있고요. remove 포인트 하고요. 요 비프 뭐 이렇게 포인트도 이렇게 추가로 해서 이렇게 스플라인을 좀 복잡하게 추가도 할 수 있고 넣을 수도 있다는 그 정도까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 와이어프레임의 서페이스 워크벤치의 그 뒷부분을 좀 다루면 좋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이제 제가 미리 페이지를 또 만들어 놨으니까요. 이번에는 조금 복잡한 헬리스 서페이스 아이콘을 익히는 것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릭스는 이렇게 생겼고요. 그 스플라인 고기 화살표를 찍으면 이렇게 나오는데 헬릭스는 이제 축에 의한 나선 형상을 생성시키는데 사용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헬릭스를 클릭하면 이런 대화창이 뜨는데요. 시작점 클릭하고 나선이 되고자 하는 축을 클릭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피치 값을 입력하고 전체 헬릭스 높이 값을 입력하면 될 텐데요. 먼저 헬릭스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시범을 좀 보여드릴 필요가 있을 테니 다시 와이어프레임의 서페이스 디자인 워크벤치로 입장을 해서 헬릭스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릭스 아이콘이 여기 있다 그랬죠. 스플라인 옆에 헬릭스라는 아이콘 뜨고 대화창이 이렇게 뜨게 되면 헬릭스는 좀 복잡하니까 뭐 보시고 잘 따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작점을 클릭을 해야 되는데요. 시작점은 나선이 되고자 하는 시작점이 되겠고요. 스타트 포인트를 크리에이트 포인트로 해서 헬릭스의 포인트를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선이 되고자 하는 이 포인트를 이제 해주면 되겠는데요. 크리에이트 포인트로 해서 이 나선의 시작점이 Y축으로 100만큼 간 데를 찍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원하는 시작점을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 부분을 시작점으로 이렇게 주고요. 그 다음에 타입은 피치를 지금 10mm짜리 피치를 한 10mm 주고, 엑시스는 ZX를 방향으로 해서 타고 올라가게 헬릭스를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10mm를 주고요. ZX를 하게 하고, 요 총 길이는 높이는 높이를 100mm로 하면 10칸 정도의 헬릭스가 좀 생기겠네요. 100mm로 이렇게 해주고요. 근데 이제 나선이 축 해줬고 피치 연결해줬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포인트를 찍어줄 필요가 있는데, 이 테이퍼드 앵글이라고 있습니다. 테이퍼드 앵글 요거를 마이너스 3도로 해주게 되면요, 헬리스가 좀 나선형이 이렇게 아예 극단적으로 15도 정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 보시죠. 헬리스가 이런 식으로 각도를 가지고 들어간다는 거를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 우리 마이너스 3도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피치는 25mm를 조금 피치를 너무 키우지 않겠고요. 100mm 해서 이렇게 맞춘 상태에서 이렇게까지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플레인을 자꾸 스케치 워크벤치로 한번 입장해 볼게요. 그렇게 해서 원을 하나 그려 보겠습니다. 원은 이렇게 하나 그리는데, 원의 이 다이아메타는 몇 미리로 하냐면 15mm네요. 지금 교재로는 305페이지를 하고 있습니다. 요 원과 요 점을 코인시던시 시켜주고요. 거기가 아니네요. 요 원과 코인시던시가 아닌 요 원점과 여기를 코인시던시 시키겠습니다. 컨센트 우리가 앞서 배웠던 거죠. 이렇게 해서 스케치 워크벤치를 한번 빠져나가 볼게요. 그럼 이렇게 형성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 상태에서 이제 웨이브라는 데피니션을 우리가 앞서 배웠던 거죠. 그 스타트 파트 디자인으로 넘어와서요, 헬리스는 만들었으니까 리브를 선택해 주는데요. 프로파일은 단면이죠. 단면이 이거고, 센터 커브는 얘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깨를 누르면 리브가 형성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좀 전에 만들었던 헬릭스 이거 스케치 있죠. 여기 구멍을 또 뚫는 건 제가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구멍을 뚫은 상태에서 업데이트를 하면 이 속이 이렇게 뚫려서, 물론 이제 헬릭스를 해서 얘를 피치를
이 20mm를 좀 촘촘하게 하면서 얘를 200mm로 해서 크게 바꿀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기호에 맞춰서. 네. 또는 뭐 얘를 헬릭스 얘를 뭐 500mm를 좀 키울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스타트에 와이프레임 서페이 디자인 와서 헬릭스의 높이를 바꿀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 거죠. 업데이트 버튼이 안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안 된 거를 제가 헷갈려 했네. 네. 이 각도도 바꿀 수 있겠죠. 각도 제가 15도로 해줬었나요? 아까? 마이너스 3도로 했네. 그럼 마이너스 10도로 확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또 얘를 바꾸면 이런 식으로 장바구니 모양으로. 이 옛날에 태국이나 이런 데 가면 그 사람의 목에 이거를 이렇게 장식품으로 이렇게 스프링을 넣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오늘은 헬릭스까지 설명하고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도 많으셨습니다.